주양숙 씨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한 식당 앞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건물 유리에 반사되어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고 식당 입구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화분들이 잔잔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향숙 씨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모임은 20살부터 이어온 인연이지만 최근 몇 년간은 미묘한 온도 차가 생기기 시작했고 특히 한 사람의 태도 때문에 분위기가 늘 불편하게 기울곤 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예감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는 묘한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이미 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윤자영 씨였습니다. 화려한 펌 헤어와 명품 스카프로 꾸민 그녀는 항상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자신감의 일부는 단단한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영 씨는 향숙 씨를 발견하자 손을 흔들며 반겼지만 눈매에는 알게 모르게 비웃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향숙 씨가 테이블에 앉자마자 자영 씨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향숙 어서 와. 우리 남편 이야기하던 중이었어. 이번에 본부장 승진 거의 확정이라던데. 뭐 능력이 있으니 당연한 거지만.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속에는 자랑을 넘어선 과시가 깔려 있었고 다른 친구 둘은 의례적인 미소만 지으며 분위기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향숙 씨는 자리에 앉아 물컵을 들고 천천히 얼음을 굴려가며 답했습니다. 축하해. 좋은 소식이네. 그러나 그 말에도 자영 씨는 만족하지 못한 듯 시선을 돌려 향숙 씨를 향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향숙 남편은 요즘 뭐하지 고졸이라고 했었지. 그 말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고 이미 내려다보는 태도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상대를 평가하고 줄 세우려는 기색이 담겨 있었고 순간 테이블의 공기는 얇게 당겨진 실처럼 미세하게 긴장했습니다. 향숙 씨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영 씨가 학벌과 배경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이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시선의 끝이 자신을 향할 때마다 묵묵히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문처럼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편안하게 말했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있어. 요즘은 더 바빠. 그러자 자영 씨는 코끝을 비틀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바쁘긴 하지. 요즘 택배 일도 사람이 모자라서 바쁘다더라. 경제가 어려우면 그런 일도 귀하다더라고.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들어보는 사람에게는 비수처럼 들어오는 표현이었고 주변 친구 둘이 서로 눈치를 보며 물만 들이키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향숙 씨는 소리 없이 숨을 고르며 다시 시선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그 익숙함 속에서 묘한 변화가 생길 예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고요한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남편이 오늘 근처에서 일 있다고 잠깐 들린다 했어. 혹시 오면 인사해. 이 말을 들은 순간 자영 씨의 표정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억지 웃음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뵈야지. 어떤 분인가 궁금하네. 말은 부드럽게 흘렀지만 목소리 뒤에 숨은 날카로움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시원한 바람이 실내로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부드럽게 바닥을 스쳤고 주변 손님 몇 명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향숙 씨는 감정이 거의 담기지 않은 얼굴로 문 쪽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네이비 코트를 단정하게 여민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빼어난 분위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평범한 직장인은 아닌 사람의 여유와 단단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영 씨는 남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가 순간적으로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아주 작게 흔들렸고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향숙 씨는 그 작은 변화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면서 주변 직원들이 재빨리 자세를 고쳐 세웠고 식당 안의 분위기까지 함께 정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회의 준비는 다 끝났다고 보고하자 주변의 시선은 더욱 집중되었고 자영 씨의 두 눈은 크게 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식당 입구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오듯 들어온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바로 자영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남자를 발견하자마자 놀란 듯 굳어섰고 다음 순간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찾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식당 안에 울리는 순간 모든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습니다. 자영 씨가 그토록 자랑하던 남편이 바로 향숙 씨 남편의 직속 부하였고 자신이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이 절대적으로 모셔야 하는 상사였던 것입니다. 향숙 씨는 식탁 위에 올려둔 두 손을 천천히 모으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여보 여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 부드러움 속에 흔들림 없는 품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영 씨는 입술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향숙 씨의 마음속에서는 한 줄의 생각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사람을 너무 얕게 보면 결국 스스로 그 깊이에 빠지고 만다는 걸 왜 모를까? 이렇게 씬일의 긴 여정이 시작되며 보이지 않던 관계의 균열이 서서히 틈을 넓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향숙 씨의 남편이 자리를 찾아 앉자 식당 전체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로잡았고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테이블 측면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배려하는 듯 차분한 태도로 미소를 지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안정감이 넘쳤습니다. 그런 그의 존재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을 장악할 만큼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앉아 있는 향숙 씨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영 씨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떨군 채 식탁 위에 놓인 컵을 힘없이 만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고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모임에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처음으로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쉽게 태도를 바꾸지도 못한 채 억지 웃음을 지어내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자영 씨 남편이 남편에게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 정리해서 보내놓았습니다. 추가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담담하게 말했고 그 태도 속에는 상사로서의 여유와 노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영 씨의 남편은 긴장을 놓지 못한 채 등에 식은땀이 번지는 듯한 표정으로 계속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자영 씨는 남편을 바라보다 이내 향숙 씨를 힐끔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당황, 그리고 자존심이 부서지는 아픔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그동안 향숙 씨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순간적으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졸이라고 깎아내리던 말투, 대놓고 비웃던 태도, 자기 남편의 승진을 앞세워 우월감을 드러내던 시간들. 모든 것이 단숨에 자신을 향해 되돌아온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향숙 씨는 조용히 물컵을 들어 올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지만 그 여유는 자랑이 아닌 품위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리기 위해 행동한 것도 아니었고 자영 씨를 굳이 부끄럽게 만들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왔고 남편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단지 감추려 하지 않았던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영 씨에게는 그 단순한 사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남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본부장이셨던 거야?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못한 채 눈치를 보며 고개만 빠르게 저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책임하에 있었던 일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을 떠올린 듯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상사와 마주한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향숙 씨의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영 씨 남편분은 열심히 하십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은 배려였지만 그 배려마저도 자영 씨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했던 말을 되돌아보면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영 씨는 손등으로 뺨을 문지르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모임에 있던 또 다른 친구들은 숨을 죽이듯 조용히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영 씨가 평소 향숙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불편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어진 미묘한 권력, 구조가 단 한 번의 등장으로 바뀌어 버리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제 이 모임도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영 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단어가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향수가 그동안 내가... 그러나 그 말은 미완성인 채로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자존심과 미안함이 충돌하며 말끝이 금방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향숙 씨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굳이 구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누구의 의도도 아닌 스스로 부른 결과였으니까요. 남편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자 자영 씨 남편은 다시 허리를 숙였고 식당 직원들도 바쁜 손길로 길을 열었습니다. 향숙 씨도 남편 곁에 자연스럽게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단단했고 남편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한 팀처럼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임에 방해가 될까봐 잠깐 들렀습니다. 라고 말한 뒤 향숙 씨에게 가볍게 손짓했습니다. 향숙 씨는 테이블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자영 씨는 마지막까지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얼마나 얕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향숙 씨는 남편과 함께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며 따뜻한 공기가 흔들렸고 남겨진 모임의 분위기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영 씨는 처음으로 깊은 후회를 하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고 향숙 씨 부부가 사라지자 테이블에는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한 채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제일 먼저 움직인 사람은 자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 가슴 깊숙한 곳을 세게 눌러놓은 듯 손을 떨며 물컵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동자에는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어색해 보였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으로 빛나던 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 당황과 후회 그리고 충격이 뒤섞인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 또한 얼굴이 잿빛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자영 씨 남편은 손등으로 입술을 닦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신의 상사가 이곳에 올 줄 몰랐다는 두려움이 전신을 뒤흔든 듯 했고 눈동자는 계속 식당 출입문을 향해 흔들렸습니다. 자영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남편분이 그런 자리였다는 거 왜 말을 안 한 거야?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급히 숨을 고르며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 당신 모임에서 그 사람 얘기한 거 몇 번인데 그걸 말하면 난 완전히 무시당하는 꼴이잖아.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자영 씨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다른 친구 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친구 사이였지만 늘 자영 씨가 중심처럼 굴면서 상대를 판단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결코 예상 밖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자영아, 너 가끔 말이 좀 세긴 했잖아. 향수기한테도 그렇고.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자영 씨를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숨을 내쉬며 손등으로 눈밑을 문질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머릿속으로 몇 년 전의 어떤 장면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 소개팅을 몇 번 하며 조건과 배경을 기준으로 사람을 고르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며 잘난 사람들만 만나려 했던 그때의 자신. 그리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직급과 학벌을 자신의 자존심으로 삼으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향숙 씨를 대했던 자신의 태도는 더 깊은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늘 깔보는 말투를 썼던 기억이 생생하게 스며 올랐습니다. 자영 씨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세게 짚으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머릿속의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려 낮은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당신 그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남편은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한테 말해봤자 그 사람 얘기 나오면 당신이 가볍게 웃어넘기던 거 나도 알고 있었어. 당신이 고졸 싫어하고 무시하는 거. 내가 왜 몰라 그런 말하는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말해. 그 말은 칼날처럼 자영 씨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어떤 상처를 줘왔는지를 이제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조용히 눈치를 보며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누군가 말이라도 꺼냈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진실이 테이블 위에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영 씨는 다시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늘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자존심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사람의 깊이나 가치를 보려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만 따라다녔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아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 후 한 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자영아, 괜찮아? 자영 씨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나 지금 너무 부끄러워. 그 말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이라는 옷을 벗어버린 채 처음으로 자신의 민낯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자영 씨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흔들리는 다리로 몸을 지탱하며 말했습니다.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녀는 급하게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갑고 선명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차 소리가 뒤섞이며 그녀의 귀를 울렸습니다. 거리 모퉁이에서 멈춰선 그녀는 한 손으로 코트를 움켜쥐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릿한 구름 아래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 진실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새로운 문을 여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임의 균열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자영 씨 내면에서는 이제껏 부정해왔던 진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고 난 뒤 향숙 씨 부부는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향숙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방금 전 모임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억눌린 감정을 모두 해방시킨 듯한 느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영 씨를 조롱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만든 기준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지를 짙게 느낄 뿐이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으며 향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분위기 괜찮았어. 남편의 말투는 늘 그랬듯 차분했고 상황을 불편해하지 않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향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다만 조금 놀랄 줄은 알았죠.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식당 밖으로는 바람이 천천히 불어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향숙 씨는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학벌 하나 없이도 이런 깊이와 자리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건 아마 배운 지식보다 더 큰 성실함과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식당을 나왔던 자영 씨 남편이 조심스럽게 그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향숙 씨 남편을 발견하고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잠시 실례가 안 된다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고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향숙 씨는 조용히 자리를 조금 양보해 두 남자가 편히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영 씨 남편은 의자에 앉자마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큰 실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참 부끄러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었습니다. 말 속에는 자신을 원망하는 듯한 무거움이 실려 있었고 얼굴은 죄책감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아내가 그런 말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제가 더 작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의 고백은 깊은 후회를 담고 있었고 남편은 그뿐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상처까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향숙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의 곁에는 그 평가를 전부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영 씨는 자신이 하는 말이 남편에게 어떤 상처를 준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테고 오늘 일은 그 상처까지 한꺼번에 터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후 아주 차분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자영 씨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제 아내가 오늘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충격은 어쩌면 좋은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는 엄격함이 아닌 이해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자영 씨 남편은 조심스럽게 하나를 더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아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직급을 이용해 잘난 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작아지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에서야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말에 향숙 씨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 저릿했습니다. 타인의 삶을 자랑거리로 삼고 남편의 위치를 자신의 계급처럼 여기는 삶이 얼마나 얕고 위태로운지 이제야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런 그의 고백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은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실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분과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세요. 서로 오해가 풀리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 한마디에는 상처를 덮어주는 힘이 있었고 동시에 한 가정을 지켜주려는 배려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영 씨 남편은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의 등에는 책임감과 후회가 동시에 실려 있었습니다. 카페 밖은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창밖 가로등이 빛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향숙 씨는 남편과 자영 씨 남편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에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많은 것을 뒤흔들었지만 어쩌면 이 흔들림이 누구에게는 성장의 시작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잠시 뒤 두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영 씨 남편은 마지막까지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향숙 씨는 그에게 조용히 미소를 건넸습니다. 그는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인사한 뒤 조용히 카페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잠시 앉아 있다가 향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들어가자. 향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늘 하루가 길게 남을 것이라는 확실한 느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오래 묵은 그늘이 걷히는 순간을 함께 목격한 것 같은 잔잔한 울림이었어요. 이렇게 씬사는 조용하지만 강한 여운을 남기며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또 다른 변화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영 씨는 모임 자리에서 급히 나와 바람을 쐬겠다고 말한 뒤 한참을 걸어 아무 의미 없는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고 있었고 마음속은 마치 돌덩이를 삼킨 듯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혼자 멈춰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가방도 묵직하게 느껴졌고 발걸음은 흔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당한 표정으로 거리를 걸었겠지만 지금은 얼굴을 들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골목 구석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는 마음의 갈등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어요. 자영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향숙 씨와 남편이 떠올랐고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고졸이라 무시하던 말투, 그 말 속에 담긴 얕은 판단, 무심코 던졌던 비아냥들. 그 모든 말이 마치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다시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와 얼굴이 화끈거렸고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 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진실되게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자영 씨는 불현듯 자신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얼만큼의 압박을 받는지, 그의 진짜 고통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렸고 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바라본 적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이미지에 맞추어 남편을 꾸며 놓았고 그 이미지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애써 부정해 왔습니다. 갑작스레 떠오른 기억 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늦게 들어온 날 그녀는 말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 또 실수했어? 회사에서 뭐라 한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고개만 저었었지만 그 표정에는 분명한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자신의 자존심을 위협하면 안 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자 눈물이 또르르 빗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자영 씨는 벤치에 등을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릿한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그녀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똑바로 보고 받아들이고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디야 많이 놀랐지. 자영 씨는 작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꺼냈습니다. 나 너무 창피해. 정말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이야기해. 우리가 해결하면 돼. 걱정하지 말고. 그 말 속에는 그녀를 책망하는 기색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고 그 배려는 오히려 자영 씨를 더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진짜 잘못했어.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 한 단어는 무심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감정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자영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은 다시 집을 향하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금 전보다 분명한 의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이 단순한 굴욕이나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제대로 봐야겠다. 그 짐은 흔들리지 않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아직 무거웠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다른 삶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허물어짐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걸 그녀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영 씨의 밤은 깊어갔고 그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감춰온 진실과 상처가 서서히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영 씨는 깊은 밤 공기를 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남편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지만 표정에는 책망이 아닌 조용한 걱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영 씨는 잠시 문 앞에 멈춰서서 신발을 벗을 힘조차 없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고 그녀는 마치 오랜 여행을 다녀온 사람처럼 의자에 힘없이 몸을 기대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다가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물 한 컵을 건네며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마저도 자영 씨에게는 가슴을 뜨겁게 파고드는 위로였습니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 너무 충격이었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한 번에 알겠더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자영 씨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향숙이 남편분이 그런 분일 줄 몰랐던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시하고 다녔는지 그게 너무 부끄러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아내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고 남편도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자영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 정말 많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얕은 생각으로 살았는지 온몸으로 느꼈어. 남편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잘못을 하면서 살아.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자영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진심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당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할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불편했어. 자영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노력보다 내 직급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 나는 그냥 열심히 회사에 다니는 한 사람일 뿐인데. 당신이 그걸 너무 자랑하는 걸 보면 내가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어.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가 조용히 드러나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자영 씨는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마음을 한 번도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존재는 그녀에게 자존심의 장식품이 아니었고 한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 말은 작았지만
담겨 있는 진심은 크고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조금씩 바꾸면 돼. 그 말은 용서를 넘어서 다시 함께 걷자는 의미였습니다. 자영 씨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변화의 불씨가 점점 더 크게 번지고 있었고 그 변화는 단순한 후회가 아닌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하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향수기한테 직접 사과할 거야. 그 말은 그녀 삶에서 처음으로 자존심을 내려놓는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 한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자영 씨는 잠들기 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아직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의 첫걸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지탱하던 우월함이라는 갑옷이 벗겨지고 그 대신 진심이라는 따뜻한 내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살짝 당겨 몸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거라는 확신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고통스러웠지만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영 씨의 길고 깊은 밤은 조용히 끝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녀가 마주할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햇살이 조용히 창문을 타고 들어오며 부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향숙 씨는 차를 마시며 느긋하게 신문을 넘기고 있었고 주말 아침의 여유가 집안에 가득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슬리퍼를 끌고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자영 씨였습니다. 자영 씨는 눈가가 약간 부은 모습으로 서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향숙 씨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눈빛을 떨구며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오겠냐는 말도 없이 그녀 스스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큰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향숙 씨는 놀란 표정을 잠시 숨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자영아. 그 한마디에 자영 씨는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종이 가방을 꼭 쥔 채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나 사과하러 왔어. 그 말은 길었고 무거웠으며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향숙 씨는 순간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어제의 일은 충분히 당황스러웠지만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진심을 담은 사과를 받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나와 자영 씨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영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손을 움켜쥐고 있었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아니, 실수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무 잘못 살아왔어. 향수가 나 많이 배웠어. 그리고 어제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등은 떨렸습니다. 향숙 씨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자영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괜찮아, 자영아, 나도 알아. 내 마음 오늘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그 말은 자영 씨의 마음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널 친구라고 하면서도 늘 밑에 둔 것처럼 생각했어.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그 기준이 얼마나 얕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향숙 씨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알아. 그 말에 자영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집에 와서 생각하다가 내가 널 얼마나 가볍게 봤는지 너무 미안해서 작은 마음이지만 받아줘. 향숙 씨는 그 가방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케이크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향수가 미안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겸손하고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향숙 씨는 순간 가슴이 따뜻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종이 가방을 부드럽게 안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자영아, 너의 마음 충분히 느껴졌어. 그 순간 자영 씨는 그제야 마음을 내려놓은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진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너랑의 우정 잃고 싶지 않아. 향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잃은 거 없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 말에 자영 씨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향숙 씨 남편이 방에서 나오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눈치챈 뒤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셨어요. 자영 씨는 남편을 보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저 때문에. 남편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 아닙니다. 서로 오해가 풀린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어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다시금 떠오르며 고개를 더 깊게 숙였습니다. 잠시 후 자영 씨는 향숙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향수가 다시 기회를 줘서. 향숙 씨는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 오래된 친구잖아. 다시 잘 지내면 돼. 그 말은 진심이었고 두 사람의 사이에 다시 온기가 흘렀습니다. 자영 씨는 마지막으로 향숙 씨와 남편에게 인사를 남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어제와 전혀 달랐습니다. 어제의 무거운 절망이 아닌 조금은 가벼운 후회와 앞으로의 변화를 위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똑같이 살지 말자. 그 다짐은 단단했고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씬칠은 용서와 변화가 싹트는 순간을 지나며 조용한 울림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따뜻한 햇살이 동네 카페 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향숙 씨는 잔잔한 미소로 책을 읽고 있었고 고요함 속에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걸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든 향숙 씨는 들어오는 사람을 보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영 씨였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걸음이 아닌 조심스럽지만 깊이 있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영 씨는 향숙 씨가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 그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난 모든 오해와 잘못을 넘어서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향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당겼습니다. 자영 씨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카페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향숙 씨는 먼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은 좀 어때? 마음은 괜찮아졌어. 자영 씨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나아졌어. 아직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너한테 사과하고 나니까 계속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녀의 말투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과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향숙 씨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느긋하면서도 따뜻하게 자영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영 씨는 잠시 손가락으로 컵을 굴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남편이랑 이야기 더 했어. 내가 얼마나 남편한테 독이 되는 행동을 했는지 알겠더라. 남의 눈에 보여질 남편 모습만 신경 쓰느라 정작 남편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어. 그 말에는 뼈아픈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향숙 씨는 고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큰 용기 냈는지 나도 알아. 자영 씨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이 정도까지 못 왔을 거야. 향수가 내가 어제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난 더 무너졌을 거야. 그 말은 깊었고 진심이었으며 자영 씨 스스로도 그 정도의 솔직함이 나온 것이 놀라운 듯 했습니다. 향숙 씨는 테이블 위에 살짝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친구가 있는 게 좋아. 자영아, 우리 오래 봤잖아. 서로 조금씩 잘못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더 깊어지는 거지 뭐. 그 말을 들은 자영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조용히 스쳤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절대 보이지 않았을 연약함이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사람다웠고 더. 잠시 후 자영 씨는 작은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너 남편분한테도 꼭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 그분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향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말해둘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부드러운 온기가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벽처럼 느껴졌던 감정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진짜 우정의 형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도로에는 따뜻한 햇살이 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영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향수가 내가 살아오면서 사람을 잘못 보는 바람에 많은 걸 놓쳤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그 눈을 좀 바꾸려고 해. 그녀는 깊은 숨을 쉬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을게. 그런 바보 같은 짓 다시는 안 할 거야. 그 말은 다짐이었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향숙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아서 좋다, 자영아. 자영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빛은 맑았고 어제와는 다르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장감이 풀린 듯 커피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향숙 씨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향숙 씨를 데리러 온 참이었습니다. 자영 씨는 재빨리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그냥 향숙이 남편분,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말투는 조심스럽고 공손했습니다. 남편은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죠. 마음 다잡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 말은 그녀의 굳어있던 마음을 완전히 풀어주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자영 씨는 눈가를 적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은 향숙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향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자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자영아. 그 말에는 오래전 친구로서의 진심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